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 2명이 열 실신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등 올여름 광주와 전남 누적 온열 질환자는 37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전남 20개 시군에서 27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전라남도 추산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지방의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건물을 다 올리고도 분양이 안 되어 집집이 비어있고 1억 원대 매매 혜택을 제공해도 소용없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여 세대 규모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최대 7억 원의 높은 분양가를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을 시작했지만 매매 거래가 좀처럼 없자 일부를 전세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등 1억 원 상당의 혜택까지 내걸었고 관계자는 현재 절반가량 매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신축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는 2027년 말 입주 예정으로 주택조합용 세대를 제외한 120세대를 올해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거래가 뜸하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분양가 최대 1억 원 혜택을 제공해 3억 원대로 분양받겠습니다. 현재 절반가량 분양이 성사됐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완판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미분양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분양가가 이유고요. 그리고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탓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4%대의 높은 금리입니다. 미분양이 속출한다고 해도 주요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당장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미분양이 장기화할 경우입니다. 지방 경기가 건설, 부동산하고 관련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설비, 철물, 가구, 전자 이런 데가 다 묶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3년 반 사이 50배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미분양 매입 물량을 5,000호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광주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수 MBC가 추진하는 순천으로 사옥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면 여수 MBC는 순천 MBC로 사명도 바뀔 예정인데요. 지역 언론이 직면한 위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수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여 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광고료와 누수와 균열에 따른 사옥 노후화, 그리고 개선이 시급한 방송 인프라까지 여수 MBC가 수년 전부터 직면한 위기입니다. 여수 MBC는 대책을 찾기 위해 기존 사옥 리모델링과 함께 여수시와 신사옥 부지 확보는 물론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입주 등 다양한 협의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 사업 무산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전환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우리 진출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고요. 신사업,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 또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수 MB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방송사가 처한 위기에 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업으로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장기 굴러갈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건물, 토지가 오래전에 사놓은 거라 그거 취업을 하면 이익이 발생해요. 그걸로 유지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여수 MBC 이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선 여수 MBC의 이전으로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기반이 붕괴할 수 있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부터 여수 산단 위기가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수 MBC가 순천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수 시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고 여수 MBC 사옥 이전에 있어 여수시의 시민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여수 MBC의 어려움을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순천 이전을 고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전문가 집단과 이해 당사자, 행정 전문가들이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수 YMCA가 주최해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이번 집담회는 여수시와 시민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수 MBC도 이번 집담회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사옥 이전 관련 시민협의체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에도 참석해 사옥 이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여수 산단 내 기업 종사자들이 최근 1년 사이 5천여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악재가 심화되면서 올해 2분기 기준 여수 산단 내 140여 개 석유화학 기업에 고용된 인력 규모는 모두 16,77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7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업계에서는 중국이 생산 라인 증설을 멈추지 않고 있고 정부의 에틸렌 생산 능력 감축 목표치 제시 등 글로벌 석유화학 시황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수 산단 인력 이탈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항일 독립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에게 보낸 편지 등 모두 8건이 선정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완도의 독립운동 사료가 보관돼 있는 신지 항일운동 기념공원 기념관. 색이 바랜 한지에 붓글씨로 쓰인 한글과 한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완도 출신 독립운동가 오석균이 지난 1922년 간도에서 항일 비밀결사 활동을 벌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항일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앞으로 우리가 항일운동에 매진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갑의 손자가 보관하다가 지난 2010년 이곳 기념관이 문을 열면서 기증된 이 편지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지 면장과 신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추천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성에서 간도로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또 문화 가치가 유산 가치가 가장 높은 걸로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편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주민이 직접 추천하고 도가 공모를 통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1개 시군에서 22건의 유산을 접수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 검토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오석균의 편지를 포함한 8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 시대적 대표성 등입니다. 단순히 기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남겨진 항일의 흔적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 인근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체험과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역사 시민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빠졌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서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기보다는 한간 문제로 다룬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서 역사 정의가 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사 문제를 지금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